서귀포시가 중산간 보전 지역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불법 훼손 행위까지 묵인해 줬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나무를 베어내는 방제 작업을 하면서 곶자왈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들이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합종 연횡과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토속 음식의 재료인 참모자반을 대량으로 양식하는 기술이 개발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제주도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중산간 보전 지역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불법 훼손 행위까지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해발 400m의 녹지 보전 지역. 초지법상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도 큰 목조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농축산물가공업체가 지난 2013년 건초창고를 짓겠다며 토지 용도를 바꾼 뒤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이 업체는 또 불법 건축물 주변 4천여 제곱미터를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조경수를 심는 등 불법 훼손한 뒤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농장이다 보니까 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잠자다가 여기 머리 좀 시가지하고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개조를 했는데 그게 문제돼가지고. 서귀포시 담당 부서는 보전 지역인데도 현장 확인이나 법률 검토 없이 규정보다 많은 면적을 허가해줬습니다. 또 이듬해 실태조사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전용된 것은 우리가 전용이 완료되면 완료 일정부터 관리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으로 전용됐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의 서귀포시 업무를 감사한 결과 토지 용도 변경을 비롯해 모두 90여 건의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됐습니다. 공유재산을 나눠 심의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계획보다 3배 많은 인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8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8억 400만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하도록 서귀포시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생태계 보고인 곶자왈이 곳곳에서 훼손돼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으로 훼손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곶자왈 지역. 울창한 숲 한복판으로 폭이 5m가 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50여 미터나 이어진 길을 따라가 보니 밑동이 드러난 소나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길 옆에는 잘려나간 떼죽나무와 농나무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잘라내기 위해 중장비들이 드나들면서 이렇게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죽은 나무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산 나무를 죽인다는 거는, 그리고 이 식물이지만 여기는 희귀식물 보고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훼손돼 버리고. 서귀포시는 최근 이곳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20그루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방제업체가 곶자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중장비를 투입하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까지 훼손된 겁니다. 나무를 잡다 보면 깔끔하게 그 나무만 딱 잡으면 되는데 그게 잘 작업하면 사람은 이제 안 돼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바로 가깝다 보니까 이제 아마 무리하게 그렇게 해버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현장 지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내 곶자왈의 절반 이상의 재선충이 확산되면서 고사목 제거 과정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숲을 살리기 위한 방제 작업이 오히려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지방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6년째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3,400억 원으로 작년보다 53% 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감소한 뒤 해마다 20% 이상 늘어 6년 만에 4.6배로 늘었습니다.
4.13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정당별 경선 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선거구별로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지면서 후보들의 합종 연횡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공천 신청을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모두 4명. 이 중 부상일, 현덕규 예비후보가 돌연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면 상대 후보를 지지하되 두 후보가 1, 2위로 결선 투표를 진출하면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를 단일화함에 있어서 무슨 거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합종 연횡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총선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새누리당이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시 을선거구에 함께 등록한 같은 당 이연봉 예비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총선 출마 자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두 후보가 정치적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당헌과 이념을 존중하는 당원들로서 특별히 그런 차별성이 주어지지 않는 내 후보 사이에서 둘이만의 그런 단일화식의 논의들이라면은 그것은 곧 야합이라는 얘기를 제가. 새누리당에서는 최근 서귀포시 선거구에 김중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허용진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15명 가운데 선거구별로 2-3명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합종 연횡은 경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범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정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민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전통 음식 재료인 참모자반은 과거에는 흔한 해조류였지만 요즘은 아주 귀해졌는데요. 이 참모자반을 바다에서 대량으로 양식하는 데 성공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해안에서 5km가량 떨어진 바다. 해녀들이 태왁과 낫을 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닷속에는 해조류가 밧줄에 묶인 채 울창한 숲을 이뤘습니다. 제주에서 흔히 몸이라 불리는 참모자반. 해녀들이 능숙한 솜씨로 모자반을 낫으로 베어냅니다. 지난해 여름 이곳에서 양식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채취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요즘에는 망고기가 너무 힘든데 아이고 양식해놔네 그냥 이거 여긴 해놓으나 막 그냥 마음 잡으면 기분도 좋고 이 방금 채취한 1년생 참모자반입니다. 이 길이가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데다 잎사리도 토종보다 2-3배나 넓습니다. 2시간 동안 채취한 참모자반은 2톤. 1kg에 3,000원으로 다른 해조류보다 3배나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참모자반은 1990년대까지 연간 500톤이 생산됐지만 해양개발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20톤으로 줄었습니다. 마을라장에 산신력으로 이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해녀 소득 증대는 물론 주변 어장까지 생산 증대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앞으로 수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참모자반의 아래쪽에 우뭇가사리와 감태도 함께 양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연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마을 이장인 62살 양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제주시 광령천에서 자연석 3개 20톤을 무단 채취해 석재사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세우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치경찰단은 자연석을 원상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의 양어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산소 발생기 보관실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한라산 신제가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재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 산신제에는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손유원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재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산신제에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물이 처음으로 상영됐고 제례가 실시간으로 현장 스크린으로 중계됐습니다.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는 오늘 새누리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만에 한국 사회가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사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극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우경화, 보수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반민중적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자를 폭행한 여교사와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학부모가 경찰에 모두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상해 혐의로 학부모 B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C양이 조퇴를 요구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학부모 B씨는 교사들을 협박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두와 볼거리 환자가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도내 수두 환자는 2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늘었고 볼거리 환자는 18명으로 20%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새학기를 앞두고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7명이 제주국제대학교에 명예 입학합니다. 제주국제대는 올해 신설돼 첫 입학생을 받는 실용예술학부 대중음악전공 과정에 고 박수연 군 등 단원고 학교 밴드 학생 7명이 명예 입학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예 입학증은 다음 달 2일 입학식장에서 유가족들에게 수여됩니다. 제주도 내 초등학교 17군데가 올해 수업 전념 학년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수업 전념 학년제는 담임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교무 업무는 수업지원교사와 교감, 교무 행정지원 인력이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수업 전념 학년제를 운영할 학교를 교육청이 공모해 지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가 처음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